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의료팁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재활의학과 임동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치아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골든타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심장마비는 4분 이내로, 뇌졸중은 3시간 이내로 이제 골든타임을 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했을 때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동인 과장님과 함께 이 중추신경계가 손상됐을 때의 재활치료의 골든타임과 함께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는 질환으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이나 척수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 질환에서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사지마비나 편마비 등이 생길 수 있고, 근력이나 감각 저하 또는 자율신경계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뇌와 척수의 손상은 수술만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손상 초기에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적절히 함에도 불구하고 중추신경계 손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만큼 재활치료가 중요한데요. 제때 효율적인 중추신경 재활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제때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네,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은 내과적, 신경학적으로 안정되고 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학적 측면에서 골든타임은 발병 후 3에서 6개월 이내이고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활치료를 소홀히 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재활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추신경 재활은 외과나 내과에서 병변 치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또 이제 재활의학과를 방문해가지고 또 따로 접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네, 대개 급성기 치료를 시작하면서 협진을 통해서 집중 재활치료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시화병원의 중추신경 재활치료는 재활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가 환자들의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지닌 치료사가 환자에게 1대1로 배정돼서 환자의 기능적 활동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졸중 이후에 사지마비가 왔다, 또는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 들어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재활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거나 휠체어 생활을 오래 하신 경우에는 심폐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관절 구축이나 욕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보행 능력이 향상되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골다공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어서 보행은 재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사실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행 훈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자세로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이후에는 편마비 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연습을 하고, 이후에는 평행봉을 이용하거나 워커나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단과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보행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서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기자극 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기자극 치료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몸에 패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뇌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척수, 말초신경을 거쳐서 근육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호가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근육이 수축을 못하고 운동 기능이 소실되게 됩니다. 이때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통해서 손실된 기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전기 신호로 대체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 자극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추신경계 재활 또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행 훈련을 포함한 운동 치료 외에도 일상생활 동작을 도와주는 작업 치료, 그리고 인지 치료, 언어 치료 등이 있습니다. 작업 치료는 개인 위생, 옷 입기, 식사하기, 대소변 조절, 걷기 등을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 손상 환자들은 연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연화 치료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인데요. 구강에서부터 식도까지 정교하게 움직임이 조절되어서 음식물이 위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연화 치료도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연화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연화 장애는 뇌간이라는 연화 중추, 그리고 연화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대뇌 방구, 뇌신경 등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장애가 생기면 탈수증이나 영양실조, 그리고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 초기에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통해서 연화 기능을 확인하고 연화 관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거나 식이 변형, 보상 기법 등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턱 및 근육에 전극을 붙여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과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추신경계 재활을 할 때 또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중추신경 손상 시에는 경직과 통증, 영양 문제, 배변 문제, 우울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유익한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추신경 재활 치료의 목표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정상에 가깝거나 또는 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료 후에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재활 치료에 적절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의 적절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힘겨운 재활의 길을 겪고 계신 분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